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전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힘든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곤 하여 마을 사람들은 해만 지면 서둘러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오직 바람소리와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마을의 정적을 깨우는 유일한 벗이었던 시절. 마을의 밤을 지키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만석이라 불리는 젊은 야경꾼이었습니다. 만석은 부모도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다 이곳에 정착한 외로운 사람이었으나 마을 어르신들이 그를 거두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밤 남들이 곤히 잠든 시간에 홀로 일어나 마을을 돌며 불조심을 외치고 도둑을 쫓는 일을 자신의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야경꾼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마을의 개들은 짖지 않고 꼬리를 흔들 정도가 되었으며 그의 목탁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이 깊어지면 허리춤에 낡은 호롱불 하나를 매달고 손에는 딱딱 소리를 내는 박달나무 막대기와 나무통을 들고 마을 어기부터 산 밑자락까지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비록 남루하고 기운 자국이 역력한 무명옷이었지만 밤바람에 펄럭이는 옷자락은 마치 장군의 망토처럼 늠름해 보였고 어둠 속을 꿰뚫어보는 그의 두 눈은 그 어떤 맹수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만 마을 사람들이 편안한 꿈을 꿀 수 있다고 믿었기에 밀려오는 졸음을 쫓기 위해 차가운 가을물에 세수를 하거나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밤을 지켰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 막 시작되던 무렵 유난히도 바람이 매섭게 불고 하늘에서는 쌀락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는데 만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신 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순찰을 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져 왠지 모를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저 날씨가 추워진 탓이려니 생각하며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나무통을 두드리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는데 불 조심하시오, 문단속 잘하시오자 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집집마다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불을 목끝까지 끌어올리며 안도감을 느꼈고 아이들은 어머니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며 다시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가을 추수가 끝나고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보관하는 커다란 곳간이 있었는데 이 곳간은 마을 사람들의 일 연치 양식이자 생명줄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만석은 마을을 돌 때마다 이 곳간 앞을 지날 때면 더욱더 신경을 곤두쓰고 자물쇠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 쥐구멍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곤 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풍년이 들어 곳간이 쌀가마니로 가득 차 있었기에 만석은 그 풍요로움에 흐뭇함을 느끼면서도 혹시나 이 귀한 양식을 노리는 나쁜 무리들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곳간 문고리를 손으로 직접 잡아 당겨보며 굳게 닫혀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음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곳간을 지키는 것은 곧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과 같았기에 그의 어깨는 항상 무거웠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돌담이 높게 쌓인 부잣집들이 몇 채 모여 있었는데 이곳은 담장이 높아 안을 들여다보기 힘들었지만 만석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인지 아니면 담을 넘으려는 도둑의 발소리인지 구분하는 것은 야경꾼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기술이었기 때문에 만석은 오랜 경험을 통해 자연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구별해낼 줄 알았습니다. 그는 가끔 담장 아래 웅크리고 앉아 한참 동안이나 주위를 살피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진지하여 지나가던 고양이조차도 숨을 죽이고 그를 피해 돌아가곤 했습니다. 만석의 이러한 정성 덕분에 이 마을에는 좀도둑 하나 얼씬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도 될 만큼 그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넘어가면 마을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만석의 발자국 소리만이 눈 내린 길 위에 사각사각 새겨지며 고독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서당 앞을 지날 때면 낮에 아이들이 글 읽던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하여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곤 했습니다. 만석은 비록 글을 배우지 못해 까막눈이었지만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 마을을 빛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컸기에 서당 주변을 돌 때면 행여나 불씨가 날아들지 않을까 더욱 세심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당 훈장님도 그런 만석의 마음을 알고 가끔 밤참으로 주먹밥을 내어놓기도 했는데 그 따뜻한 주먹밥 하나가 추운 겨울밤 만석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유일한 위로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는 주먹밥을 품에 안고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이 마을의 소중한 일원임을 다시금 깨닫곤 했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면서 마을의 초가 지붕들은 하얀 소미불을 덮은 듯 포근하게 변해갔고 만석의 머리카락과 눈썹에도 하얀 눈꽃이 내려앉아 마치 산신령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추위에 곱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나무 막대기를 쥐고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어 터질 듯 아파왔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일정한 박자로 딱, 딱, 딱 소리를 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소리는 잠든 마을 사람들에게는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 하는 신호였고 어둠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를 삿된 것들에게는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걷는 이 길이 단순히 마을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며 한 발 한 발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이어진 산길은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험하고 으스스한 곳이었는데 만석은 순찰 구역의 끝인 이곳까지 와야만 비로소 한 바퀴를 다 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는 길목이기도 한 이곳은 가끔 멧돼지나 고라니가 출몰하여 밭을 망가뜨리기도 했기에 만석은 횃불을 높이 들어 어둠 속을 비추어 보곤 했습니다. 횃불의 불빛에 놀라 후다닥 달아나는 산토끼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잠시 긴장을 풀고 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곧바로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 산 쪽을 향해 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산에는 산의 주인이 있고 마을에는 마을의 주인이 따로 있으니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 순리라고 믿으며 마음속으로 산신령님께 마을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어느새 새벽달기 울기 전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이 찾아왔고 만석은 잠시 쉴 곳을 찾아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 낡은 평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식은 주먹밥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비록 차갑게 식었지만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산등성 라인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언젠가 자신도 가정을 꾸리고 오순도순 살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마을의 야경꾼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자 보람이었기에 그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남은 주먹밥을 꿀꺽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마을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다시 순찰을 시작한 만석은 마을 우물가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은 아낙네들이 낮 동안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빨래를 하는 생기 넘치는 곳이었지만, 밤에는 물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의 사악한 마음이라 생각했기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우물가로 다가가 두레박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는 우물 안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이 맑은 물이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소중한 자원임을 상기하고 누군가 우물에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뚜껑을 단단히 덮어두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심한 손길은 마을 곳곳에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펑펑 쏟아져 내렸고, 만석의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쌓이기 시작하자 그는 넉가래를 찾아들고 마을의 주요 길목을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이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소방수나 의원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 또한 야경꾼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묵묵히 눈을 치우며 자신이 흘리는 땀방울이 마을의 안전을 위한 걸음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빗자루질 소리가 슥슥 나며 하얀 눈길 위에 검은 흙길이 드러날 때마다 만석의 마음속에도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만석은 마을 외딴 곳에 홀로 사는 꼬부랑 할머니 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섰는데, 그 집은 지붕이 낡아 눈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가 지붕 위에 쌓인 눈을 긴 장대로 털어내 주었고, 문풍지가 떨어진 곳은 없는지 살피며 혹여나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문틈을 꼼꼼히 막아주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가냘픈 기침 소리에 마음이 아려왔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밖에서나마 집을 돌보는 것뿐이라 생각하며 그는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건강을 빌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만석에게 마을의 모든 노인들은 자신의 부모와 같았고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동생과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새벽 3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만석의 몸은 청은망은 무거워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훈장님이 들려주었던 예시야기 속의 영웅들처럼 화려한 무공을 세우거나 큰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하는 이 작은 일이 결코 하찮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 깨어 세상을 지키는 고독한 파수꾼. 그것이 바로 만석이 정의하는 야경꾼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자신의 존재가 이 마을에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것임을 되뇌었고 그 자부심 하나로 추위와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동쪽 끝에는 오래된 성황당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머문다고 하여 사람들은 매년 제사를 지내고 정성을 바치곤 했습니다. 만석은 순찰을 돌 때마다 반드시 성황당 앞에 멈춰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며 산신령님, 성황님, 오늘 밤도 우리 마을에 아무 탈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오색천들이 마치 신령님의 대답처럼 춤을 추었고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다시 힘차게 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기에 어둠 속을 혼자 걷는 것이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집 담벼락 아래에서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추위를 피해 웅크리고 있었는데 만석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품에 있던 마른 멸치 한 마리를 꺼내어
슬그머니 놓아주었습니다. 야옹 하고 작게 우는 고양이에게 너도 이 추운 밤을 견디느라 고생이 많구나라고 속삭이며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준 뒤 다시 자신의 길을 가는 만석의 뒷모습은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의 착한 심성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전해져 마을의 짐승들은 만석을 보면 피하지 않고 오히려 반가워하며 따르곤 했습니다. 눈 덮인 마을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지만 만석은 그 아름다움 속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나뭇가지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에도 그는 화들짝 놀라며 그쪽을 주시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불길한 징조는 아닌지 점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밤의 소리가 평소와 다를 때, 공기의 냄새가 평소와 다를 때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사소한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만석이 마을 중앙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을 전체를 휘둘러 보았는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의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굴뚝 연기가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모두가 깊은 잠에 들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잘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마을 외곽을 한 번 더 돌고 날이 밝을 때까지 대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입계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평화로운 밤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오는 미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어온 거센 바람에 만석의 호롱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는 황급히 옷자락으로 불을 감싸 안아 겨우 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바람소리가 마치 누군가 우는 소리처럼 혹은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기이하게 들려왔지만 만석은 그저 겨울바람이 거세진 탓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그는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며 주변을 더욱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위 때문이 아니라 야경꾼으로서의 육감이 그에게 무언가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만석은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여 마을 입구 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외부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였기에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곳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길의 형체가 거의 사라졌지만 그는 감각적으로 길을 찾아내어 뚜벅뚜벅 걸어나갔고 그의 뒤로는 선명한 발자국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혹시나 눈 속에 파묻혀 있을지 모를 돌불이나 구덩이를 조심하며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미리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마을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장승 앞에 다다른 만석은 잠시 멈춰 서서 험상궂은 표정의 장승 얼굴을 바라보며 장승님, 부디 잡기 잡시는 물러가고 복만 들어오게 해주시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장승은 아무 말 없이 마을 밖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만석에게는 마치 든든한 동료처럼 느껴져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승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며 오늘 밤도 함께 마을을 지켜보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성을 쏟는 만석의 마음이야말로 이 마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었을 것입니다.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만석은 다시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하며 밤새 얼어붙은 폐부 깊숙이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도 무사히 넘겼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제 곧 일어날 마을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사람들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마을을 지켰는지 모른 채 하루를 시작하겠지만 만석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알아달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겸손함이 그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목탁을 3번 크게 두드리며 날이 밝아오니 모두 평안히 기침하시오 라고 외칠 준비를 하며 마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의 새벽은 그렇게 만석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그의 발자국 소리는 희망의 울림이 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겨울의 시작이 곧 닥쳐올 거대한 시련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자신을 지켜줄 놀라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석은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낡은 호롱불의 심지를 조금 낮추었고 그 불빛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밤의 어둠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잠깐 눈을 붙일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순간 멀리 산마루에서 까마귀가 기분 나쁘게 울어대며 날아올랐습니다. 만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까마귀를 바라보았으나 이내 고개를 젓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길었고 또 유난히 고요했지만 그것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평온하던 마을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온 것은 바로 그날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마을 입구의 장승 앞에는 낯선 사내들 5-6명이 짐을 가득 실은 지게를 지고 나타났는데 그들의 행색은 남루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거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소금장수라고 소개하며 먼 바닷가 마을에서부터 산을 넘어오느라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본래 인심이 후하고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순박한 이들이었기에 그들을 경계하기보다는 반갑게 맞이하며 마을 회관격인 마을 정자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소금을 팔러 온 장사치들의 눈빛이고는 지나치게 날카롭고 번들거렸기 때문이었으며 그들의 지게에 실린 짐들이 소금이라기에는 너무 각이 지고 무거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느낌이 그저 기우이기를 바랐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광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였는데 그는 덩치가 곰처럼 크고 얼굴에는 험상궂은 칼자국이 하나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광칠은 마을 이장님에게 굽신거이며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만석은 그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눈동자를 굴리며 마을의 지형과 집들의 배치를 살피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광칠의 시선이 마을 공동 우물가 옆에 위치한 쌀국간에 머물 때면 그의 입계는 야비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표정과 흡사하여 만석의 등줄기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오늘 밤은 평소보다 더욱 경계를 강화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마을의 평화를 깨뜨릴 불청객이 들어왔다는 직감이 그의 온몸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들이라며 집집마다 남은 밥과 반찬을 조금씩 모아 저녁상을 차려주었는데 소금 장수들은 며칠을 굶은 사람들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알 수 없는 신호를 보내곤 했는데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라 여기고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광칠은 밥그릇을 비우자마자 이장님에게 슬그머니 말을 걸었는데,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해 농사짓기가 힘들 텐데 곡간을 보니 제법 넉넉해 보입니다 그려 하며 은근슬쩍 마을의 재산 정도를 떠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아무런 의심 없이 올해는 산신령님이 도우셔서 풍년이 들었지요. 우리 식구들 겨울 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고, 그 말을 들은 광칠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이는 것을 만석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마을을 덮자 소금 장수들은 마을 정자 한 구석에 짐을 풀고 자리를 잡았는데, 그들은 피곤하다며 일찍 불을 끄고 눕는 척했지만 쉽사리 잠들지 않는 기색이었습니다. 정자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소리는 마치 음모를 꾸미는 듯하여 지나가는 바람 소리마저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평소처럼 야경꾼 복장을 갖추고 순찰을 시작했지만 발걸음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고 손에 쥔 박달나무 막대기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자 주변을 맴돌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는데, 문틈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그림자들이 꼼지락거리는 것을 보며 그들이 깨어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평소에는 만석의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꼬리를 흔들며 반기던 마을의 개들이 오늘따라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낯선 사람을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음의 그림자를 본 짐승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것과 같은 처절한 소리였습니다. 특히 마을 입구에 사는 백구라는 개는 평소에 아주 순하고 얌전한 녀석이었는데 오늘따라 목줄이 끊어질 듯이 날뛰며 정자 쪽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만석이 다가가서 백구야, 괜찮다, 진정해라 하고 달래보았지만 백구는 털을 곤두순 채 뒷걸음질 치며 낑낑거릴 뿐 진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은 사람보다 먼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다고 하던데 만석은 백구의 반응을 보며 오늘 밤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퀴퀴하고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는데 그것은 소금 냄새도 아니었고 시골 마을 특유의 쇠똥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쇠부티에서 나는 녹슨 냄새와 피 냄새가 섞인 듯한 불쾌한 악취였는데 만석은 그 냄새의 근원지가 바로 소금 장수들이 머물고 있는 정자 쪽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저 자들이 지고 온 짐 속에 소금 말고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고 정자 가까이 다가가 벽에 귀를 대고 아내 소리에 집중했는데 오늘 밤 눈이 더 많이 오면 작업하기 좋겠어. 늙은이들은 잠귀가 어두우니 걱정 마 하는 섬뜩한 대화 내용이 띄엄띄엄 들려와 그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일단 그곳을 벗어나 마을 안쪽으로 향했는데 그때 마을 뒤편 외딴 오두막에 사시는 최고령 할머니가 문을 빼꼼히 열고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 신기가 있어 마을의 길흉화복을 점치곤 했던 분으로 지금은 너무 늙어 거동조차 힘들지만 여전히 맑은 영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만석이 황급히 다가가자 할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만석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만석아, 오늘 밤은 바람소리가 다르구나. 산이 울고 있어. 저 아랫동네에서 올라온 것들은 사람이 아니여 짐승의 탈을 쓴 악귀들이여. 할머니의 눈은 백내장으로 하얗게 흐려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만석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침을 콜록거리면서도 말을 이어갔는데 내 코에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그놈들이 가져온 것은 소금이 아니라 이 마을의 재앙이다.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 마을을 지킬 사람은 너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며 품속에서 작은 부적 같은 것을 꺼내 만석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색 실로 묶인 작은 호랑이 발톱이었는데 할머니는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게다. 상군 샨준님께 빌고 또 빌었다 라고 하시며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석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서 전해오는 간절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두려움으로 떨리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할머니께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마을과 곳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굳게 약속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만석이 다시 마을 길로 나왔을 때 하늘에서는 다시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내리는 눈은 아까보다 훨씬 거칠고 사나웠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시야를 가렸고 쌓인 눈이 발목을 덮을 정도로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만석은 이것이 하늘이 도적들의 발을 묶기 위해 내리는 눈인지 아니면 그들의 흔적을 지워주기 위해 내리는 눈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쪽이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눈이 많이 오면 발자국 소리가 묻힌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금 장수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곳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감나무 위나 정자 뒤편의 돌담 뒤가 적당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축인묘, 지초인마오의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축시 새벽 1시, 3시가 되자 정자의 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석은 돌담 뒤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검은 그림자 5개가 뱀처럼 소리 없이 기어나와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곳간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얀 눈 위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고 손에는 몽둥이와 쇠꼬챙이 같은 흉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만석의 예감대로 그들은 소금 장수가 아니라 전문적인 도적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눈 밟는 소리가 사각사각 났지만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광칠은 맨 앞에서 일당을 지휘하며 손짓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2명은 망을 보도록 마을 입구와 안쪽 길목에 배치하고 나머지 2명은 자신과 함께 곳간 문을 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매우 민첩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어 일반적인 좀도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석은 지금 당장 목탁을 두드려 사람들을 깨울까 고민했지만 그랬다가는 무방비 상태로 뛰쳐나온 마을 사람들이 저 흉악한 도적들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단 그들이 곳간 문을 여는 순간을 포착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동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지만 행동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도적들이 곳간 앞에 도착하자 광칠은 품에서 굵은 철사 같은 것을 꺼내어 자물쇠 구멍에 쑤셔 넣고 능숙하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하는 작은 금속성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만석의 귀에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자물쇠가 풀리고 육중한 곳간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조금 열리자 도적들은 환호성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안을 들여다보며 가득 쌓인 쌀가마니를 확인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는데 그들의 눈에는 이미 그 쌀들이 돈으로 보이고 술과 고기로 보였을 것입니다. 만석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품에 넣어두었던 박달나무 막대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망을 보던 도적 하나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광칠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삭였는데 아마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낌새를 챈 것 같았습니다. 도적들은 하던 짓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빛이 만석이 숨어있는 돌담 쪽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호흡을 멈추고 몸을 더욱 낮추어 눈 속에 파묻히다시피 했습니다. 차가운 눈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지금 움직이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돌부처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적 중 한 명이 칼을 빼들고 만석이 숨어있는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눈을 밟는 그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 어느 집 지붕 위에서 기왓장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떨어진 것이겠지만 그 소리에 놀란 도적은 걸음을 멈추고 소리난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고양이 녀석인가 보군. 광칠이 나지막하게 말하며 부하를 불렀고 도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다시 곳간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식은땀이 흘러내려 등줄기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신할머니가 주신 부적의 힘인지 아니면 조상님들의 보살핌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늘이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 믿었습니다. 도적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쌀가마니를 밖으로 나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지게에 싣고 온 가짜 소금 자루를 비우고 그 안에 쌀을 옮겨 담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날이 밝아 마을을 빠져나갈 때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교활했습니다. 만석은 그들이 쌀을 옮기는데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포복 자세로 눈 위를 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마을 회관 앞에 있는 큰 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징을 울린다면 잠든 마을 사람들을 한 번에 깨울 수 있을 것이고 도적들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징이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도적들의 감시망은 촘촘했습니다. 만석은 마치 전쟁터의 병사처럼 바닥을 기어가며 혹시나 소리가 날까봐 입에 옷자락을 물고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손과 발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마을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징근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는데 만석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조금만 더 하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석이 이동하던 중에 밟은 나뭇가지가 우지끈하고 큰 소리를 내며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곳간 앞에서 작업을 하던 도적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소리난 곳을 정확히 응시했습니다. 쥐새끼가 한 마리 있었구나. 광칠의 목소리가 낮고 싸늘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턱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도적 3명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만석이 있는 곳을 향해 부채꼴 모양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이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석은 벌떡 일어나 징기 있는 쪽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하려 했지만 눈 속에 파묻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비틀거렸습니다. 도적들은 거기 서라 이놈여 하고 소리치며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눈 밟는 소리가 바로 등 뒤까지 따라붙었고 만석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뛰었고
마침내 징이 매달려 있는 나무 기둥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징체를 잡으려는 순간 도적이 던진 돌멩이가 만석의 어깨를 강타했고 그는 억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눈밭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만석의 주위로 도적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킬킬거리며 만석을 에워쌌고 광칠이 천천히 걸어와 만석의 얼굴을 발로 짓밟으며 말했습니다. 야경꾼 나부랭이가 제법이구나. 그냥 모른 척하고 잠이나 잤으면 명대로 살다 갔을 것을. 도적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만석의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만석은 고통 속에서도 손에 쥐고 있던 목탁을 놓지 않았고 어떻게든 소리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광칠은 만석의 손을 세게 밟아 목탁을 놓치게 만들었고 목탁은 눈 위로 힘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처리해. 소리 안 나게 깔끔하게. 광칠의 명령이 떨어지자 도적 한 명이 시퍼런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만석은 질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산신령님, 마을을 지켜주십시오. 할머니, 죄송합니다. 칼날이 번뜩이며 내려오려는 찰나 어디선가 거대한 바람소리와 함께 짐승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지진과도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도적들도 그 기이한 소리에 멈칫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곡간 뒤편의 캄캄한 숲속에서 도깨비 불처럼 시퍼런 두 개의 빛이 번쩍하고 켜졌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들이 우수수 흔들리며 눈보라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짖는 것을 멈추고 깨갱거리며 꼬리를 말고 숨어버렸고 온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흐릿한 눈을 뜨고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산의 주인, 바로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적들은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 뭐야, 멧돼지인가 하며 겁없이 숲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깨웠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어리석게도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밟힌 손의 고통도 잊은 채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곧 이 고요한 눈 덮인 마을에 진짜 주인의 포효가 울려 퍼질 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푸른 불빛은 마치 저승에서 온 사자의 눈동자처럼 서늘하고도 깊은 공포를 담고 있었는데 그것은 횃불의 붉은 기운과는 전혀 다른 차갑게 얼어붙은 빙하의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그 기이한 빛을 마주하고도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산속에 사는 덩치 큰 짐승 정도로만 여기고 킬킬거리며 칼을 고쳐잡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 광칠은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저놈 가죽을 벗겨 팔면 쌀가마니보다 더 큰 돈이 되겠다며 허풍을 떨어댔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 본능적으로 느끼는 공포를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만석은 눈밭에 쓰러진 채 그 광경을 올려다보며 저 푸른 눈빛의 주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을 어르신들이 전설처럼 이야기하던 이 산의 진정한 주인 산군님이 틀림없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며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눈 덮인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나갔고 그 사이로 집채만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체는 도적들이 상상했던 곰이나 늑대의 크기를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덩치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고 주변의 눈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던 달빛이 순간적으로
그 거대한 짐승의 등을 비추자 황금빛 털과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그 위험 있는 모습은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두대간의 정기를 이어받은 천년 묵은 호랑이, 아니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라 신의 반열에 오른 영물인 산신령의 현신이었습니다. 광칠과 도적들은 그제야 자신들 눈앞에 나타난 존재의 실체를 깨닫고는 입을 딱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는데 손에 들고 있던 칼과 몽둥이가 무색해질 만큼 그들의 기세는 순식간에 꺾여버렸습니다. 호랑이는 도적들을 향해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저 고고하게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만으로도 이미 도적들의 오장육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코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차가운 공기 중에 흩어졌고 그 입김은 마치 용이 내뿜는 연기처럼 신비롭고도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만석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밟힌 손등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이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호랑이는 아주 낮은 소리로 크르릉하며 목울림 소리를 내었는데 그 소리는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오는 것처럼 묵직하게 깔리며 듣는 이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도적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가 눈구덩이에 발이 빠져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겁에 질린 쥐새끼 같아서 평소의 흉악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광칠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부하들에게 뭐 하느냐, 어서 저놈을 공격해 창을 던져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공포에 질린 부하들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아무리 크다 한들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티끌처럼 하찮은 것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광칠은 자신이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는지 품에서 쇠로 만든 날카로운 표창을 꺼내 호랑이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표창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호랑이의 미간을 향해 정확히 꽂히는 듯했으나 호랑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발을 가볍게 휘둘러 날아오던 표창을 쳐내버렸습니다. 팅하는 맑은 금속성 소리와 함께 표창은 힘없이 튕겨나가 눈밭에 박혀버렸고 그 모습을 본 광칠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듯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더욱 매섭게 변하여 광칠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호랑이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그리고 곧 무시무시한 징벌이 내려질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앞발을 들어 땅을 한번 쿵 하고 내리찍었는데 그 충격으로 주변에 쌓여있던 눈들이 튀어오르며 하얀 안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려 산천초목이 벌벌 떨만한 거대한 포효를 내질렀는데 어흥 하는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인간들을 꾸짖는 하늘의 호령과도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고 잠자던 새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으며 멀리 떨어진 마을의 집들마저 르르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만석은 그 소리에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포효 소리가 무섭게 느껴지기보다는 든든한 수호신의 목소리처럼 들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랑이의 포효 소리를 정통으로 맞은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거나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쌀가마니를 훔치려던 생각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고 오직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서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개중에 날렵한 도적 한 명이 정신을 차리고 도망치려 했으나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10여 미터를 도약하여 그 도적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호랑이의 움직임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바람처럼 빨랐고 그 유연함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서 도무지 피할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적은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장벽에 절망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본격적으로 도적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는데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 그들을 직접 해치기보다는 꼬리로 후려치거나 앞발로 밀쳐내며 그들을 가지고 노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의 꼬리에 한 대 맞은 도적은 공중으로 붕 떴다가 쌀가마니 위로 처박혔고 앞발에 스치기만 한 도적도 옷이 찢어지고 나가떨어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고 죄 없는 사람을 해치려 한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징벌이었습니다. 만석은 호랑이가 자신을 피해 도적들만 골라서 공격하는 것을 보고 이 호랑이가 자신을 구해주러 왔음을 확신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소 산신령님께 올렸던 기도와 정성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칠은 부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꼴을 보며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괴성을 지르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옆에 떨어져 있던 굵은 몽둥이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휘두르며 호랑이에게 달려들었는데 이는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는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런 광칠의 행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볍게 몸을 피한 뒤 뒷발로 광칠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광칠은 몇 바퀴를 굴러 곡간 벽에 부딪혔고 입에서 피를 토하며 축 늘어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하던 도적 두목의 말로 치고는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한 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쓰러진 광칠에게 다가가 코를 들이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고개를 돌려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만석과 호랑이의 눈이 마주쳤는데 아까의 매서운 기운은 사라지고 호수처럼 깊고 자애로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만석에게 다가와 거친 혀로 만석의 얼어붙은 뺨을 한 번 핥아주었는데 그 느낌은 까끌까끌하면서도 따뜻하여 만석의 온몸을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저도 모르게 호랑이의 목덜미 털을 쓰다듬으며 고맙습니다, 상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울먹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짐승과 인간이 교감을 나누는 이 신비로운 광경은 하얀 눈밭 위에서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한편 호랑이의 우렁찬 포효 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깨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는데 깊은 잠에 빠져있던 마을 사람들도 그 소리에 하나둘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산이 무너지는 소리 아니야?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더욱 요란하게 짖어대기 시작했고 소와 닭들도 불안해하며 울음소리를 보태어 마을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밖으로 나온 것은 마을 이장님이었는데 그는 곳간 쪽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리에 불길함을 느끼고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다들 일어나시오. 곳간 쪽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소. 이장님의 다급한 외침에 마을 장정들이 하나둘씩 몽둥이와 낫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산사태가 난 줄 알았으나 곳간 쪽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낙네들도 호롱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고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새벽은 그렇게 긴박함과 혼란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그토록 알리고 싶어 했던 위기 상황이 호랑이의 도움으로
드디어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도적들은 이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칠 구멍만을 찾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산 쪽으로는 감히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마을 쪽으로 내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을 쪽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흔들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고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하는 마을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에는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뒤에는 산만한 호랑이가 버티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도적들은 그저 하늘을 원망하며 주저앉아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탐냈던 쌀가마니들은 눈 위에 흩어져 뒹굴고 있었고 그들의 헛된 욕심은 그렇게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아픈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그는 자신이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마을의 국간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옆에 묵묵히 서 있는 호랑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호랑이는 그런 만석을 지켜주듯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발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지만 호랑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여전히 주위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품속에서 할머니가 주셨던 호랑이 발톱 부적을 꺼내어 꽉 쥐었는데 그 부적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신할머니의 예언대로 상구님이 마을을 지키러 내려오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곡간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밭에는 시커먼 복면을 쓴 도적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뒹굴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피투성이가 된 만석이 서 있었으며 그 옆에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안광을 번뜩이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를 보고 겁을 먹어 뒷걸음질 쳤지만 이장님은 호랑이가 만석을 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모두 멈추시오. 산신령님이시다. 산신령님이 만석이를 구해주신 게야 이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두려움보다는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사람들이 다가오자 더 이상 자신의 할 일은 끝났다는 듯 긴 꼬리를 한번 휘저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도적들을 한번 쓱 훑어보았는데 그 눈빛은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호랑이의 눈빛을 피하며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벌벌 떨 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만석에게 마지막으로 깊은 눈길을 한 번 더 보내고는 숲 쪽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호랑이의 앞길을 막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오직 눈 밟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호랑이가 숲속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커다란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는데 그 발자국 하나가 어린아이 머리 크기만 하여 사람들은 다시 한번 혀를 내둘렀습니다. 만석은 호랑이가 사라진 숲을 향해 큰 절을 올렸고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엎드려 산신령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으니 그것은 우리 마을이 하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만석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스르르 주저앉았는데 이장님과 마을 청년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만석아, 괜찮느냐? 아이고, 이 피 좀 봐라.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이장님은 만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울먹였고 다른 사람들도 만석의 등을 두드리며 걱정과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목소리와 손길의 모든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가는 무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그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편 정신을 차린 도적들은 마을 청년들에게 밧줄로 꽁꽁 묶여 마을 회관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은 호랑이에게 혼이 난 탓인지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광칠은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끙끙 앓으며 절뚝거렸는데, 그의 거만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멩이를 던지거나 욕을 하기도 했지만, 어르신들은 산신령님이 살려주신 목숨이니 관에 넘겨 법대로 처리하자며 사람들을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평화를 깨뜨렸던 악당들은 처참한 몰골로 마을 한가운데 묶여 날이 밝으면 관하로 압송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의 풍경은 어젯밤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곳간 앞에는 호랑이의 발자국과 도적들이 흘린 쌀들이 섞여 있어 지난밤에 치열했던 상황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흩어진 쌀을 다시 주워 담으며 이 쌀 한 톨 한 톨이 만석의 희생과 산신령님의 도움으로 지켜진 것임을 되새겼습니다. 그들은 만석을 호랑이가 지켜준 야경꾼이라 부르며 그를 마을의 영웅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할머니는 아침 일찍 지팡이를 짚고 나와 만석을 찾았는데, 그녀는 만석의 손을 잡고 내 뭐라더냐. 네 진심이 산을 움직인 게야. 장하다. 내 새끼. 하며 주름진 손으로 만석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만석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그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의 안악들은 만석을 위해 따뜻한 꿀물과 고깃국을 끓여왔고, 만석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호랑이가 남기고 간 흔적과 그날 밤의 기억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될 전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석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작은 숙제들이 남아 있었고, 마을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도적들의 처리 문제와 마을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 등 소란 뒤에 찾아오는 뒷수습의 시간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아침 햇살이 밤새 내린 하얀 눈 위로 쏟아지며 눈부신 은색 물결을 만들어냈는데, 그 찬란한 빛은 어젯밤의 공포와 어둠을 모두 씻어내려는 듯 마을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있는 수령이 500년은 좋게 넘은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에는 지난밤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광칠이와 그 일당들이 굵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꿇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몰골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맨살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랑이에게 혼줄이 난 탓인지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입계는 마른 침이 허옇게 말라붙어 있어 천하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하던 도적의 위험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빙 둘러싸고 서서 웅성거리며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벌떼가 윙윙거리는 듯 타여 아침의 고요를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뒷짐을 지고 근엄한 표정으로 도적들 앞을 왔다 갔다 하며 그들의 죄상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엄격함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은 단순히 쌀을 훔치려 한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겨울을 날 생명을 훔치려 했다. 게다가 선을 향한 소금장수 행세를 하며 순박한 우리네 인심을 이용했으니 그 죄가 더욱 무겁다. 이장님의 호통의 광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 뿐이었는데, 그것은 이장님의 호통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지난밤 자신의 눈앞에서 포효하던 호랑이의 잔상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괴롭히기 때문인 듯 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저런 놈들은 몽둥이 찜질을 해야 정신을 차리지 하며 소리를 높였지만 이장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키며 관아의 처분을 기다리자고 타일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고갯마루에서 포졸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마을 청년 하나가 새벽같이 읍내 관아로 달려가 신고를 하고 그들을 데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붉은색 옷을 입고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위풍당당하게 마을로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그들을 맞이했고 도적들은 이제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포졸 대장은 말에서 내려 도적들의 상태를 살피더니 이놈들이 그 악명 높은 산적들이구나. 며칠 전부터 인근 마을을 돌며 흉악한 짓을 일삼더니 결국 여기서 덜미가 잡혔군 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는 도적들이 입은 상처와 찢어진 옷을 보며 의아해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린 흔적이라기에는 너무나 기이하고 거친 상처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장님은 포졸 대장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도적들을 혼내주고 야경꾼 만석이를 구해주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포졸들도 믿기 힘들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지 않고 도적만 잡았단 말이오. 허허, 천하에 이런 기이한 일이 있나. 포졸 대장은 반신반의하며 곳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곳간 앞 눈밭에는 아직도 선명하게 찍혀있는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고 그 크기와 깊이가 예사 짐승의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그 발자국을 보고 나서야 이장님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마을 뒷산을 향해 경건한 마음으로 목례를 올렸습니다. 이는 나라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백성을 지켜준 산신령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이제 도적들을 관아로 압송할 시간이 되었는데 포졸들은 도적들을 굴비 엮듯이 줄줄이 엮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광칠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일어나더니 마을 사람들을 향해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오. 그냥 배가 고파서 쌀 좀 얻으려 했을 뿐인데 저 산 귀신이 우리를 죽이려 했단 말이오. 이 마을은 저주받았어. 괴물이 산다고. 그는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며 헛소리를 늘어놓았지만 그 말을 듣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만석은 사람들 틈에서 나와 광칠에게 다가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다. 내 놈들 마음속에 있는 시커먼 욕심이 상군님을 노하게 한 것이야. 감옥에 가서 내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아라. 만석의 말에 광칠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으며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적들이 마을 어귀를 지나 고갯길로 사라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며 소금을 뿌렸는데 이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다시는 부정 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민간의 풍습이었습니다. 티웨이의 애구는 물러가고 복만 들어와라. 할머니들은 소금 바가지를 박박 긁어가며 힘차게 소금을 뿌렸고 아이들도 돌멩이를 던지는 신용을 하며 도적들을 쫓아냈습니다. 도적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정적은 어젯밤의 무거운 침묵과는 다른 안도감과 희망이 섞인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제 살았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그제야 긴장이 풀려 여기저기서 헛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을 회관 앞은 이제 뒷수습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변했는데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앞으로의 대책을 상의했습니다.
곡간문은 더 튼튼한 것으로 달고 자물쇠도 2개로 늘려야겠소. 그리고 당분간은 야경을 1명이 아니라 2명씩 조를 짜서 도는 게 좋겠소. 마을 장정들은 이장님의 의견에 적극 찬성하며 너도 나도 자원하여 마을을 지키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고 내 집, 내 집 할 것 없이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마을이 위험에 처했던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신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와 사람들 앞에 섰는데 그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게들 다들 만석이 덕분에 산 줄 알게나. 만석이가 그 추운 밤에 눈을 뜨고 있지 않았으면 우리 다 자다가 코 베어 갔을겨. 그리고 산신령님이 그냥 내려오셨겠나. 만석이 저 착한 놈 정성에 감복해서 내려오신 게지. 그러니 오늘 같은 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네. 산신령님께 고사도 지내고 우리 만석이 몸보신도 좀 시켜줘야지. 할머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올소 할머니 말씀이 100번 맞순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쌀과 고기, 술을 가져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는데 솥뚜껑 뒤집히는 소리와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젯밤 도적들이 밟고 지나가 더러워진 곳간 앞마당은 깨끗이 쓸어내고 맑은 물을 뿌려 정화한 뒤 멍석을 깔고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마을 가득 피어오르자 공포에 떨던 아이들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평화의 상징처럼 하늘로 솟아올랐고 그것을 바라보는 만석의 마음도 훈훈하게 데워졌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쑤시고 아팠지만 이렇게 활기찬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의원님은 만석을 사랑방으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는데 찢어진 곳을 꿰매고 멍든 곳에는 귀한 약초를 찧어 붙여 주었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뼈가 상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일세. 호랑이 기운이 자네를 감싸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게야. 의원님은 붕대를 감아주며 혀를 내둘렀고 만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사랑방 문 밖에는 동네 꼬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문구멍으로 만석을 훔쳐보며 우리 만석이 아저씨가 호랑이랑 친구래. 아냐, 호랑이가 아저씨한테 절을 하고 갔대 하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쓴 약사발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잔치 준비가 얼추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곳간 앞마당에 모여 고사상을 차렸습니다. 돼지머리 대신 굵직한 호박 하나를 올리고 시루떡과 맑은 막걸리 그리고 정성껏 만든 나물들을 올린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제주가 되어 술을 따르고 산 쪽을 향해 절을 2번 올리며 충문을 읊었습니다. 유세차, 이 고을을 굽어 살피시는 산신령님이시여. 지난밤 악한 무리로부터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지런하고 착하게 살 테니 부디 이 마을에 평화가 깃들게 해주십시오. 이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숙연해져 함께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일렁겼지만 꺼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산신령님이 응답하신 것이라 믿었습니다. 고사가 끝나고 음복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음 시간이 되자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상석에 앉히고 서로 술을 따라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만석아, 네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다. 장가도 가야지. 내가 윗마을 차만 처자 하나 알아봐주마.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만석의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 야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소중한 아들이자 형제였고 모두가 인정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에 거나하게 취기가 오른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젓가락 장단을 두드리며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내 어릴 적에도 저 산에 호랑이가 살았지. 그때는 호랑이가 내려와서 아이를 업어다 키웠다는 소문도 있었어. 하며 호랑이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어젯밤에 본 호랑이의 모습과 겹쳐보기도 하고 살을 더 붙여가며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호랑이는 이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자 친근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이야기 속에서 희석되고 공동체의 유대는 더욱 강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만석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뒤뜰로 향했는데 시끌벅적한 잔치 마당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잠시 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뒤뜰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쌓여 있었고 앙상한 감나무 가지 위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둔 붉은 감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감을 바라보며 호랑이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푸르고 깊은 눈빛,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시선. 그는 호주머니에서 할머니가 주신 부적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상구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는 산을 향해 작게 속삭였고 그때 산바람이 불어와 그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마치 호랑이가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오자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만석아, 오늘 밤은 푹 쉬어라. 우리가 돌아가면서 보초를 설 테니 걱정 말고 자거라. 청년들이 만석의 등을 떠밀며 방으로 들여보내려 했습니다. 만석은 아닙니다. 제가 하던 일인데 하며 사양하려 했지만 이장님이 엄한 표정으로 명령이다. 오늘은 꼼짝 말고 방에서 몸조리하거라. 하고 못을 박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석은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에 누워 이불을 덮었는데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제야 밀려오는 피로를 느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마을 사람들의 두런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지만 어젯밤처럼 불안하거나 무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들은 자장가처럼 평화롭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은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리고 산신령님의 보살핌이 함께 지킨 것이라고. 그는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마을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몸은 비록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저물고 마을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집집마다 켜놓은 호롱불빛이 창밖으로 새어나와 마을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만석이 쓰던 박달나무 막대기와 목탁을 들고 야경을 돌기 시작했는데 서툰 솜씨로 딱딱 치는 소리가 들려와 만석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불조심하시오 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만석만큼 우렁차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안심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날 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도적들이 남기고 간 공포의 흔적은 마을 사람들의 온기로 덮여 사라졌고 곡간 가득 쌓인 쌀가마니들은 든든하게 마을의 겨울을 지켜줄 것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산 위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눈 덮인 산하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만석의 집 굴뚝에서도 얇은 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진정한 평온함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안골 마을에는 며칠 동안이나 포근한 햇살이 비추어 눈 덮인 지붕들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었는데 그것은 마치 하늘이 마을 사람들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주려는 듯한 따뜻한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석이 며칠간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야경꾼의 옷을 입고 마을 회관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난로처럼 훈훈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만석을 볼 때마다 먼저 다가와 손을 잡으며 몸은 좀 어떠신가? 밤에 춥지 않게 옷은 든든히 입었나? 하고 안부를 물어왔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은 쑥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자신이 이 마을에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만석이 다시 야경을 돌기 시작한 첫날 밤 마을의 풍경은 예전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대문 앞이나 담장 위에 작은 소반이나 바구니를 내놓았는데 그 안에는 만석이 순찰을 돌다가 출출할 때 먹을 수 있도록 삶은 고구마나 옥수수 혹은 따뜻한 꿀물이 담긴 호리병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석을 위해 준비한 작은 정성이었고 만석은 그 소박한 간식들을 볼 때마다 코끝이 찡해져 차마 그것을 덥석 집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구니 앞에 서서 잠시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 그 따뜻한 온기만을 가슴에 담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아이들은 만석을 호랑이 대장님이라 부르며 따랐는데 낮에 만석이 지나갈 때면 쪼르르 달려와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흉내를 내기도 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그린 호랑이 그림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준 그림 속의 호랑이는 무섭기보다는 웃고 있는 고양이처럼 귀여운 모습이었고 그 옆에 서 있는 만석은 아주 씩씩한 장군처럼 그려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그 그림들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방벽에 하나하나 소중하게 붙여놓았는데 밤에 순찰을 마치고 돌아와 그 그림들을 볼 때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 그림들은 만석에게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눈은 더욱 자주 내렸고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산신령님이 우리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과 그 산신령님의 인정을 받은 야경꾼 만석이 깨어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해만 지면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죽여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밤늦도록 사랑방에 모여 앉아 화로의 밤을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주제는 단연코 그날 밤의 호랑이와 도적들 이야기였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공포담이 아니라
마을의 자랑스러운 무용담이 되어 웃음꽃을 피우게 하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서 바느질 솜씨가 좋기로 소문난 김씨 아주머니가 만석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무명천으로 지은 새 겨울옷 한 벌이 들려 있었습니다. 만석 총각, 그 낡은 옷 하나로 이 추운 겨울을 어찌 나려고 해. 내 솜을 두둑하게 넣어 누비못을 하나 지었으니 이거 입고 일하게나. 아주머니가 건넨 옷은 만석의 몸치수를 잰 적도 없는데 신기하게도 딱 맞았고 솜을 어찌나 많이 넣었는지 입자마자 등줄기에 땀이 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만석은 너무나 고마워하며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고 김씨 아주머니는 우리 마을 지키느라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약소하지 하며 만석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사랑이 촘촘히 누벼진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이 옷을 입고 순찰을 나선 만석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는데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만큼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겠다고 다짐하며 더욱 꼼꼼하게 마을을 살폈습니다. 혹여나 얼어붙은 빨래가 바람에 날아가지는 않았는지, 장독대 뚜껑이 열려 있지는 않은지, 외양간의 소가 춥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집 담벼락이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이면 다음 날 낮에 찾아가 직접 보수해 주기도 하고 눈이 많이 와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네 집 마당은 새벽같이 달려가 길을 터주기도 했습니다. 만석의 이러한 헌신적인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움직였고 그는 이제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마을의 큰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섣달 금음날이 다가오자 마을은 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해졌고 집집마다 떡을 치고 전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만석은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움을 느끼곤 했던 지난 날들과 달리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만석아, 떡국 먹으러 오너라. 만석 총각, 우리 집에서 만두 빚는 것 좀 도와주게 하며 부르는 통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일손을 거들었고 그 대가로 갓 쪄낸 따끈한 시루떡과 수정과를 배불리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 풍경 속에서 만석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단어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빔새 옷을 차려입고 마을 회관에 모여 합동 세배를 올렸는데 만석도 김씨 아주머니가 지어준 새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장님은 만석을 단상 앞으로 불러내어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올해 우리 마을의 지킴이 상은 당연히 만석이 차지다 라고 선언하고 큼지막한 복조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성 속에서 만석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지만 입가에 번진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복조리를 가슴에 품고 올 한 해도 이 마을에 복이 가득 들어오기를 그리고 아무런 탈 없이 모두가 건강하기를 마음속 깊이 빌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야경을 돌다가 마을 뒤편산 입구에 멈춰 섰는데 그곳은 호랑이가 사라졌던 바로 그 숲길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종이에 싼 쇠고기, 산적 한 덩어리를 꺼내어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설날을 맞아 산신령님께 드리는 그만의 작은 제사였습니다. 상군님, 덕분에 따뜻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 고기 드시고 올겨울도 건강하십시오. 만석은 나지막이 속삭이고는 숲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숲속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화답하듯 들려왔지만 만석은 어딘가에서 호랑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느꼈고 그 시선이 결코 무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 만석은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
마을 정형을 내려다보았는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의 지붕 위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고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연기가 평화로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 집 안에는 곤히 잠든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내일 아침을 준비하는 어머니들이 있을 것이며 하루의 고단함을 풀고 있는 아버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석은 자신이 지키고 있는 것이 단순히 집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저들의 소중한 꿈과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 입춘이 지나고 산골짜기 얼음장 밑으로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 끝에는 솜털 같은 버들강아지가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바람의 끝도 한결 부드러워져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곳간은 여전히 넉넉하게 채워져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가올 농사철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석은 겨우내 마을을 잘 지켜낸 공로로 마을 회의에서 정식으로 집 한 채를 배정받게 되었는데 비록 작고 낡은 빈집이었지만 그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갖게 된 내 집이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힘을 합쳐 지붕을 고치고 도배를 새로 해주어 그 집은 만석에게 궁궐보다 더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만석이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신할머니는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원앙금침 이불 한 채를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장가갈 때 쓰려고 아껴둔 것인데 네가 쓰거라. 그리고 얼른 차만 색시 데려와서 이 넓은 이불 같이 덮어야지. 할머니의 농담에 만석은 또다시 얼굴을 붉혔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꾸리게 될 단란한 가정을 꿈꾸며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솥단지며 그르시며 살림살이를 장만해 주었고 만석의 집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거려 잔칫집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날 만석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웃었고 가장 많이 행복해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진 어느 날 밤 만석은 야경을 돌다가 우물가에 핀 노란 산수유꽃을 발견하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겨우내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를 이겨내고 피어난 그 작은 꽃이 마치 자신과 마을 사람들의 모습 같아서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아무리 추운 겨울도 결국은 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법이지. 만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꽃망울을 살며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시련은 마을 사람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도적도 호랑이의 위협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 봄바람에 실려 날아갈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찰을 돌며 만석은 익숙한 리듬으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잠든 사람들의 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경계의 신호가 아니라 모든 것이 평안하니 안심하고 주무시오라는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만석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마을을 감싸 안는 듯 했고 그의 든든한 뒷모습은 마을의 또 다른 장승이 되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자신이 이 마을을 지키는 한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는 한 이곳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안골 마을로 남을 것임을 말입니다. 만석은 순찰을 마치고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으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지난밤 꿈속에 나타났던 호랑이를 떠올렸습니다. 꿈속에서 호랑이는 더 이상 무서운 짐승이 아니라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하여 만석에게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만석은 그것이 산신령님이 자신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이자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안녕히 가십시오, 산군님하고 인사를 전하며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하기 위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까 데워놓은 아랫목에 온기가 가득했고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와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리에 누워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고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자연의 연주 소리였습니다. 오늘 밤은 왠지 꿀처럼 달콤한 꿈을 꿀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마을 어기밭에 나가 냉이를 캐서 된장국을 끓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만석은 서서히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안골마을의 밤은 깊어갔고 야경꾼 만석의 숨소리도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산과들이 모두 잠든 이 고요한 시간, 달림만이 홀로 깨어온 세상을 비추며 축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쁜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며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만이 등불처럼 타오르는 곳, 여기는 호랑이 산신령이 지켜주고 마음 착한 야경꾼이 보살피는 아름다운 산골 마을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이제 그만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만석이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었으니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안골 마을에는 며칠 동안이나 포근한 햇살이 비추어 눈 덮인 지붕들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었는데 그것은 마치 하늘이 마을 사람들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주려는 듯한 따뜻한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석이 며칠간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야경꾼의 옷을 입고 마을 회관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난로처럼 훈훈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만석을 볼 때마다 먼저 다가와 손을 잡으며 몸은 좀 어떠신가? 밤에 춥지 않게 옷은 든든히 입었나? 하고 안부를 물어왔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은 쑥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자신이 이 마을에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만석이 다시 야경을 돌기 시작한 첫날 밤, 마을의 풍경은 예전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대문 앞이나 담장 위에 작은 소반이나 바구니를 내놓았는데 그 안에는 만석이 순찰을 돌다가 출출할 때 먹을 수 있도록 삶은 고구마나 옥수수 혹은 따뜻한 꿀물이 담긴 호리병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석을 위해 준비한 작은 정성이었고 만석은 그 소박한 간식들을 볼 때마다 코끝이 찡해져 차마 그것을 덥석 집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구니 앞에 서서 잠시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 그 따뜻한 온기만을 가슴에 담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아이들은 만석을 호랑이 대장님이라 부르며 따랐는데 낮에 만석이 지나갈 때면 쪼르르 달려와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흉내를 내기도 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그린 호랑이 그림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준 그림 속의 호랑이는 무섭기보다는 웃고 있는 고양이처럼 귀여운 모습이었고 그 옆에 서 있는 만석은 아주 씩씩한 장군처럼 그려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그 그림들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방벽에 하나하나 소중하게 붙여놓았는데 밤에 순찰을 마치고 돌아와 그 그림들을 볼 때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 그림들은
만석에게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눈은 더욱 자주 내렸고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산신령님이 우리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과 그 산신령님의 인정을 받은 야경꾼 만석이 깨어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해만 지면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죽여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밤늦도록 사랑방에 모여 앉아 화로의 밤을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주제는 단연코 그날 밤의 호랑이와 도적들 이야기였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공포담이 아니라 마을의 자랑스러운 무용담이 되어 웃음꽃을 피우게 하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에서 바느질 솜씨가 좋기로 소문난 김씨 아주머니가 만석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무명천으로 지은 새 겨울옷 한 벌이 들려 있었습니다. 만석 총각, 그 낡은 옷 하나로 이 추운 겨울을 어찌 나려고 해. 내 솜을 두둑하게 넣어 누비못을 하나 지었으니 이거 입고 일하게나. 아주머니가 건넨 옷은 만석의 몸치수를 잰 적도 없는데 신기하게도 딱 맞았고 솜을 어찌나 많이 넣었는지 입자마자 등줄기에 땀이 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만석은 너무나 고마워하며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고 김씨 아주머니는 우리 마을 지키느라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약소하지 하며 만석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사랑이 촘촘히 누벼진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이 옷을 입고 순찰을 나선 만석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는데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만큼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겠다고 다짐하며 더욱 꼼꼼하게 마을을 살폈습니다. 혹여나 얼어붙은 빨래가 바람에 날아가지는 않았는지, 장독대 뚜껑이 열려있지는 않은지, 외양간의 소가 춥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집 담벼락이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이면 다음 날 낮에 찾아가 직접 보수해 주기도 하고 눈이 많이 와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네 집 마당은 새벽같이 달려가 길을 터주기도 했습니다. 만석의 이러한 헌신적인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움직였고 그는 이제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마을의 큰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섣달 금음날이 다가오자 마을은 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해졌고 집집마다 떡을 치고 전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만석은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움을 느끼곤 했던 지난 날들과 달리 이번에는 여기저기서 만석아, 떡국 먹으러 오너라. 만석 총각, 우리 집에서 만두 빚는 것 좀 도와주게 하며 부르는 통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일손을 거들었고 그 대가로 갓 쪄낸 따끈한 시루떡과 수정과를 배불리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 풍경 속에서 만석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단어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빔 새옷을 차려입고 마을 회관에 모여 합동세배를 올렸는데 만석도 김씨 아주머니가 지어준 새옷을 입고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장님은 만석을 단상 앞으로 불러내어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올해 우리 마을의 지킴이상은 당연히 만석이 차지다 라고 선언하고 큼지막한 복조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성 속에서 만석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지만 입가에 번진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복조리를 가슴에 품고 올 한 해도 이 마을에 복이 가득 들어오기를 그리고 아무런 탈 없이 모두가 건강하기를 마음속 깊이 빌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야경을 돌다가
마을 뒤편산 입구에 멈춰 섰는데 그곳은 호랑이가 사라졌던 바로 그 숲길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종이에 싼 쇠고기 산적 한 덩어리를 꺼내어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설날을 맞아 산신령님께 드리는 그만의 작은 제사였습니다. 상군님, 덕분에 따뜻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 고기 드시고 올겨울도 건강하십시오. 만석은 나지막이 속삭이고는 숲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숲속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화답하듯 들려왔지만 만석은 어딘가에서 호랑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느꼈고 그 시선이 결코 무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 만석은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 마을 정형을 내려다보았는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의 지붕 위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고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연기가 평화로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 집 안에는 곤히 잠든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내일 아침을 준비하는 어머니들이 있을 것이며 하루의 고단함을 풀고 있는 아버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석은 자신이 지키고 있는 것이 단순히 집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저들의 소중한 꿈과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 입춘이 지나고 산골짜기 얼음장 밑으로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 끝에는 솜털 같은 버들강아지가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바람의 끝도 한결 부드러워져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국가는 여전히 넉넉하게 채워져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가올 농사철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석은 겨우내 마을을 잘 지켜낸 공로로 마을 회의에서 정식으로 집 한 채를 배정받게 되었는데 비록 작고 낡은 빈집이었지만 그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갖게 된 내 집이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힘을 합쳐 지붕을 고치고 도배를 새로 해주어 그 집은 만석에게 궁궐보다 더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만석이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신할머니는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원앙금침 이불 한 채를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장가갈 때 쓰려고 아껴둔 것인데 네가 쓰거라. 그리고 얼른 차만 색시 데려와서 이 넓은 이불 같이 덮어야지. 할머니의 농담에 만석은 또다시 얼굴을 붉혔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꾸리게 될 단란한 가정을 꿈꾸며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솥단지며 그릇이며 살림살이를 장만해 주었고 만석의 집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거려 잔칫집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날 만석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웃었고 가장 많이 행복해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진 어느 날 밤, 만석은 야경을 돌다가 우물가에 핀 노란 산수유꽃을 발견하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겨우내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를 이겨내고 피어난 그 작은 꽃이 마치 자신과 마을 사람들의 모습 같아서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아무리 추운 겨울도 결국은 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법이지. 만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꽃망울을 살며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시련은 마을 사람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도적도, 호랑이의 위협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 봄바람에 실려 날아갈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찰을 돌며 만석은 익숙한 리듬으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잠든 사람들의 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경계의 신호가 아니라 모든 것이 평안하니 안심하고 주무시오라는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만석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마을을 감싸 안는 듯 대껴. 그의 든든한 뒷모습은 마을의 또 다른 장승이 되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자신이 이 마을을 지키는 한,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는 한, 이곳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안골 마을로 남을 것임을 말입니다. 만석은 순찰을 마치고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으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지난밤 꿈속에 나타났던 호랑이를 떠올렸습니다. 꿈속에서 호랑이는 더 이상 무서운 짐승이 아니라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하여 만석에게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만석은 그것이 산신령님이 자신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이자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안녕히 가십시오, 상군님하고 인사를 전하며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하기 위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까 데워놓은 아랫목의 온기가 가득했고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와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리에 누워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고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자연의 연주 소리였습니다. 오늘 밤은 왠지 꿀처럼 달콤한 꿈을 꿀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마을 어기밭에 나가 냉이를 캐서 된장국을 끓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만석은 서서히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안골 마을의 밤은 깊어갔고 야경꾼 만석의 숨소리도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산과 들이 모두 잠든 이 고요한 시간, 달림만이 홀로 깨어온 세상을 비추며 축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쁜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며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만이 등불처럼 타오르는 곳, 여기는 호랑이 산신령이 지켜주고 마음 착한 야경꾼이 보살피는 아름다운 산골 마을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이제 그만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만석이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었으니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